자, 경제 얘기 음. 저희 시청자분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네네네. 환율이 좀 난리가 났습니다. 예. 어제 보니까 거의 1,380원, 그러니까 90원 가까이 간 상황이었는데 음. 지금은 1,380원. 어제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오늘 1,380원 지금 1,379원 뭐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지금 뭐 잠깐 보니까. 네, 근데 이게 말이 1,380원인지 사실 거의 이제 1,400원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게 1,380원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이제 뭐 수치상으로 경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막 그 따져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뭐 13년 5개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과거 언제입니까? 금융위기 때 그때 금융위기죠. 말씀하시는 거죠? 2009년 금융위기. 네, 그때 이후로 지금 그리고 원래 지금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환율 관련된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이 추세가 계속 아마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때 아마 1,350원인가 40원 그때 아마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네. 계속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그게 1,400원대 육박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거의 1,500원도 이제 1,500원이요? 정도 나올 수 있다라는 와.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대비를 해야 돼요. 이제 저희가 이번에 뭐 폭우든 뭐 재난재해든 뭐 기상이변이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좀 대비를 좀 이번에 특히 흰남노 같은 경우는 대비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국민 여러분께서. 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이 경제 위기와 관련된 얘기가 벌써 올 초부터 벌써 거의 이제 9개월 가까이 돼가요. 그 얘기들이 여러 가지 그런 위험 신호나 네. 이런 얘기들. 그런데 이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1,300원, 1,380원 이게 13년 9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이 1,400원 처음에 1,100원, 1,200원 할 때는 환율이 좀 높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금리 그다음에 환율 네. 그다음에 뭐 물가 막 같이 연동돼 가지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뭐 글로벌 뭐 미국 특히 미국 중심이긴 하지만 네. 그런 금리 인상기에서 환율이 되게 불안해질 수도 있다 이런 경고는 이미 좀 더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오를 수 있다는 게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지금 왜 이렇게 오른다? 그러니까 오르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왜 오른다고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 시장에서의 기본적인 분석은 유독 그러니까 이게 원 달러 환율이 오른다는 얘기는 그만큼 원화의 가치가 달러화에 대비해서 네. 달러와 비교해서 음.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어, 원화의 어.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원 달러 환율에서 원화의 가치가 달러와에 비교해서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내 어떤 수입할 때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수입을 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이고 네. 그럼 수입하면 1달러에 뭐 1,100원 하던 것이 이제 1달러가 1,400원, 1,500원 되면 네. 1달러 뭐 10달러짜리 물건을 갖다가 저희가 수입을 할 때 옛날에는 11,000원만 주면 될 거를 15,000원을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수입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근데 이런 원화 가치 하락이 네. 우리나라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엔화나 그다음에 특히 유로화나 네. 뭐 전반적인 어떤 세계 기축 통화를 하는 근데 유독 달러만 지금 되게 강세를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강달러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미국의 그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미 연준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그쪽에 지금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잖아요. 아, 금리- 미국이 이 금리를 올리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이게 네, 어쩔 네.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렇죠. 우선은. 미국을 계속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지금 미국이 11월 달에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네. 여러 가지 옛날에 거의 뭐 트럼프 대통령 시대와 맞먹을 정도의 미국 우선주의, 자국 이기주의와 같은 이번에 IRA 그 법안 통과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금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재정, 특히 네. 이제 자기네들 미국 물가도 엄청나게 좀 올랐기 때문에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특히 물가가 계속 오르게 되면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거의 필패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네. 이번 IRA 법안 통과시키고 계속 그 페드가 계속 지금 막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물가를 잡아 나가고 시작해요. 근데 물가를 계속 자기네들 미국의 물가를 잡는데 계속 그런 그 금리 올리게 되면 네. 당연히 그 돈의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죠. 금리 따라서 가는 그럼요.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 달러나 이쪽에 전 세계적인 그 막 돌아다니는 그 달러 유동성이 미국으로 다시 또 빨려가는 추세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 뭐 특히 유럽도 유럽은 더군다나 전쟁과 연결돼 같이 연관돼 있어 가지고 에너지까지 지금 폭등한 가격에서 네. 그 유로화나 이런 그 달러화 대비 유로화 가치도 엄청나게 지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저기 시장에서는 뭐 속된 말로 미국인들만 살판 났다는 거예요. 아, 미국 사람들은 자기네 달러만 가지고 전 세계 어딜 가더라도 쇼핑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전보다 그렇죠. 거의 20% 30% 싸게 그렇네요. 물건을 막 그러네. 싸게 살 수 있고 막 그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완전 미국민들만 살판 났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뭐 시장에서 그런 뭐 냉소도 나오는데 그걸 반대로 거꾸로 생각하면 그 상대국 국가들의 국민이나 상대국 국가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는 그렇죠. 피해를 입을 수밖에 피해를 없는 입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이게 이런 식의 지금 미국이 정말 과거에 어떤 뭐 패권 냉전 시대 뭐 패권적인 어떤 그런 네. 군사적인 어떤 음, 우위에서 패권 국가 내지는 뭐 경찰 국가가 됐잖아요. 그 2000년대 있고 20세기, 21세기 지나오면서 미국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뭐 군사적 패권 뭐 그런 부분들은 크게 많이 줄어든 반면에 네. 금융권, 아. 경제 그쪽에 좀 더 자신들이 어떤 그런 패권을 좀 더 높여 나가려는 네. 내지는 또 아, 더 이제 하려는 그런 게 되게 깔려 있다는 그런 분석도 많습니다.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이 음. 강달러, 뭐 킹달러라고도 킹달러. 부르고 있던데 네, 네. 그걸 통해서 미국의 패권을 더 이제 유지하고 공고히 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거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있었던 애플의 아이폰 14 네. 발표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네, 네, 네. 맞아요. 거기서 그분들이 거기 보던 분들이 환호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말고 미국 사람들 환호한 건 뭐냐면 네. 가격이 아이폰 13 때랑 똑같다. 자기네들 달러로 치면 가격은 똑같다고 똑같다. 하겠죠. 네. 근데 우리는 어. 많이 올랐다. 거기서 바로 체감이 또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한국 소비자나 다른 나라 국가 소비자가 아이폰을 구매할 경우에는 거의 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그러니까요. 이상 가격을 더 주고 사야 되는 거죠. 달러 그 표시 금액은 똑같지만은 그걸 그렇죠. 우리가 사야 될 때는 네. 돈을 더 줘야 돼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뭐 지금 뭐 시중에 도는 뭐 저도 뭐 아이폰 유저고긴 하지만 네. 별로 바꿀 생각은 별로 없습니다만 음. 가격을 딱 보니까 무슨 뭐 제일 마지막 제일 이제 그 높은 레벨에 네네. 있는 그 가격이 거의 뭐 아이폰 230만 40만 원? 웬 말입니까? 그 핸드폰 하나에 240만 원이라는 것이. 이 달러 환율 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럼 올해 바꾸기가 힘들 것 같은데. 올해 못 바꾸고 아마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더 아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조정은 하긴 하겠죠. 네. 아마 미국도 이제 이런 어떤 그 말씀하신 것처럼 킹 달러, 강한 달러, 네. 하여튼 그런 그 방향성이 음. 그게 근데 반대로 또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손해일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애플이나 다른 어떤 기업들 이제 그 수출하려는 기업들은 네. 강달러가 되면 강달러가 되면 그렇죠. 그쪽 네, 입장에서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민들은 환호하지만 다른 한국 나라. 사람들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당장 아이폰 너무 비싸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폰 사기 그러니까 그 수요 내지는 그 구매의 욕구나 구매량이 약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네요. 그렇죠.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렇죠. 구매 욕구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애플 입장에서 보면 미국민들한테는 우리한테는 우리 가격 동결했어. 우리 여러분들한테 작년과 같은 가격으로 더 좋은 제품을 팔게라고 하지만 네. 실제로 다른 해외 국가에 팔 때 보면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네. 미국 자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강달러가 그렇게 그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게도 네. 보여지네요. 음. 그러니까 무역 말씀을 수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미국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좋지는 않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게 거꾸로 우리나라에 대입을 해보면 음. 우리 수출 기업은 강달러라서 좋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그랬어요. 네. 옛날에 MB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그때 강만수 당시 경제부총리 아시죠? 오랜만에 듣습니다. 강만수 네. 경제부총리 그분이 전형적인 어떤 그 쉽게 말하면 원화 강한 원화 우리 강한 원화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고환율 정책을 썼어요. 그랬었어요. 대놓고 기억이 납니다. 고환율 정책을 썼다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상 지금 우리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뜨리면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면서 네. 고환율 정책을 썼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그 혜택은 수출 대기업들 중심으로
엄청나게 혜택이 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기업에 도움이 되는 당연히 방향이니까. 워낙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뭐 환율 높이게 되고 아.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강달러 정책으로 그러니까 강한 원화, 그러니까 네, 원화 가치 네. 다시 이제 올린 쪽으로 바뀌긴 하지만 그때 강만수 그 경제부총리가 수출 대기업들 우리나라 삼성 뭐 현대차 뭐 LG SK 막 그 수출 대기업들의 수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네. 원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아. 환율 정책을 높여서 그때 그 많은 그 시키면 특히 현대차 삼성전자 엄청난 이익을 봤어요. 그 환율 자체만으로. 근데 그때 왜 수출이 잘 됐냐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우리나라만이 그 정책적으로 환율을 높이면서 그 경쟁 국가인 일본이나 중국이나 특히 일본 그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일본 제품보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른바 환율을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위적으로. 수출 기업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강달러 처럼. 말씀처럼 네. 이렇게 갔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는 그게 아니고 네. 강달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강달러에서 수출이 더 잘 됐다. 그랬는데 네.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환율이 높아졌으니까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같이 예전처럼 다시 또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장부상으로는 일부 뭐 이렇게 금액적으로는 좀 더 나아진 측면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처럼 고환율 시대에 이런 수출 기업들이 큰 이익을 못 본 이유는 뭐냐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러니까 달러 대비 원화 가치만 떨어진 게 아니라 엔화도 떨어지고 유로화도 떨어지고 같이 떨어졌기 같이 때문에 떨어져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 그래요? 대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메리트가 없어요. 어떤 엔화도 더 많이 떨어졌죠. 엔화 사실.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쭉 비교해 보면. 네, 엔화도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 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일본 여행 가야 된다 지금 뭐 그런 얘기까지도 하던데. 미국 직구 말고 일본 직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우리랑 경쟁하는 그런 유럽이나 그다음에 EU나 이런 국가들의 같은 그 화폐 가치도 똑같이 네. 떨어졌기 때문에 그 환율에 대한 이득을 우리나라 국내 수출 기업들은 별로 이득을 못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자, 예전 같으면은 수출 기업 좋아진다, 수출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래서 지금 보면 무역 관련 지표도 보면 어제 보니까 뭐 적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이게 지난번에 어떻습니까? 한번 네.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지금 전반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되게 높아지고 있고 그 국내 기업들이 수출이 늘어나야 되는데 네. 그게 별로 늘어나지 않고 아하. 오히려 지금 최근 그게 뭐 우연일지는 모르겠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대중국 무역 수지가 엄청나게 지금 계속 그렇죠. 마이너스 적자가 지금 쌓이고 있고 그나마 이제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를 내니까 정부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무역 수지는 적자지만 전반적으로 경상 수지 무역 수지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인 경상 수지는 여전히 흑자다. 네. 사실 흑자긴 해요. 그런데 그 흑자의 폭이 계속 줄어듭니다. 계속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어제까지 나온 그 수치 내용을 잠깐 숫자를 한번 보면 네. 한국은행 2020년 7월 국제 수지 이 내용을 보면 무역 수지 적자 그리고 상품 수지라는 것도 있어요. 네. 상품 수지가 달러 11억 8천만 달러? 네. 11억 8천만 달러. 이게 적자가 났는데 이 상품 수지 적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건을 팔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운임, 뭐 수송, 보험료 그리고 다음에 뭐 그 국제 뭐 수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들어가는 비용 그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옛날에 이 상품 수지 적자는 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다 우리가 그 더 많이 팔고 네. 또 수입을 하더라도 그 환율에 맞춰서 그 이익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근데 이게 지금 어제 한국은행 발표에는 이게 적자가 난 거예요. 근데 이 적자가 거의 10년 만에 2012년 이후 지금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요? 네. 서비스 수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반 무역 수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상수지 전반적으로 지금 그 흑자 폭이 계속 줄면서 아마 경상수지도 뭐 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에서 예상하기로는 8월달 이번 달 무역 수지 적자가 아마 사상 최대일 거래요. 무역 수지 적자 폭이 아이고. 적자가. 그러면 이 무역 수지 적자가 엄청 사상 최대가 나면 상품 수지도 적자가 더 클 것이고 결국은 서비스 뭐 그쪽도 당연히 서비스 그쪽도 뭐 또 많았을 것이고 그럼 그동안에 정부가 우리 경상수지는 아직 흑자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한 것이 네. 이제 경상수지 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금 그 아까 고환율에다가 환율에다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그 외국 항상 얘기하는 뭐 펀더멘탈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체력 자체가 음.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어. 계속 그런 사인을 내지는 계속 그게 보내고 실제로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느끼고 그래요? 있대요. 네. 이미 대기업들 포함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대기업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 주가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고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전반적으로 다 안 좋고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주식 주가는 좀 오르긴 했지만 IRA 그 법안이 네. 만약에 정말 이렇게 통과가 되고 통과됐지만 이게 적용이 되고 발효가 된다면 우리 뭐 비싸게 팔 수밖에 없잖아요 전기차를. 맞습니다. 그럼 이것도 안 좋은 거고 이게 그러니까 배터리도 중국이 쫓아오고 있고. 맞습니다. 특히 그 지금 미래의 우리 산업 먹거리라고 하는 전기차,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네. 그쪽에 그다음에 뭐 다른 어떤 뭐 태양광 포함해가지고 음. 그쪽 시장에서 나름대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되게 그 전망이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그 지금 1, 2년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 재고가 지금 엄청 쌓였고 반도체에 네. 대한 그 지금 이익 구조가 굉장히 많이 크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지금 주가가 오늘 5만 5천, 5만 6천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10만 전자 간다고 했었는데. 10만 전자. 한때 그래서 좀 회복을 했어요. 네. 한 달 전? 한 6만 원 가까이 비슷하게 회복했다 다시 또 쭉 미끄러지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인 지금 경기 뭐 지금 인플레이션까지 그렇네요. 포함해가지고 같이 연결돼 있지만 네. 말씀하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부문에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번 IRA 법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렇게 정도까지 직격탄을 맞을 일이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희는 그 정부의 대응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바이든 대통령 한국에 왔을 때가 5월 달 아니에요. 네. 5월 달 와가지고 우리나라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심지어 정의선 회장까지 막 그렇죠. 점심 한 끼 점심 먹는데 먹고. 투자하기로 하고. 10조 원짜리 점심짜리 먹었잖아요. 네. 우리가 10조 원 투자하겠다. 그런데 그게 결국은 돌아온 게 이제 뒤통수를 맞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우리가 몰랐다고 하면은 무능한 것이고 당연하죠. 알았는데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면 정말 직무유기를 한 건데 맞아요. 네. 결과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뒤늦게 그런 법이 통과된다는 거를 이미 그 법안 자체는 되게 오래전부터 이미 준비가 되었고 미국에서도 미국에 있는 그 워싱턴은 그쪽 안에서도 계속 그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서 논란이 됐던 법이고 네. 그러면 그걸 이제 근데 일본이나 이런 데는 그걸 알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알고 거기는 이제 로비스트가 합법이니까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했던 그 자국의 이익을 갖다가 예. 반영하기 위해서 막 활동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대한 전혀 어떤 얘기나 내용도 없었고 뒤늦게 이제 법이 통과됐을 때 내용을 보니 이게 한국산 전기자동차나 이런 거 부분이 거의 다 그냥 혜택을 네. 받을 수 없는 이게 뒤늦게 막 가가지고 뭐 이제 뭐 지금 통상교통본부장이 지금 가가지고 뒤늦게 뭐 얘기를 만나서 얘기를 전달하고 한다고 하는데 법이 한번 통과되면 법 자체를 바꾸기는 없죠. 이제 그걸 시행하는 과정에 일부 규정을 우리의 입장을 좀 넣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네. 글쎄요 그게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왔었고, 펠로시 하원 의장도 왔었고, 안 만났고, 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아까운 기회들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는 29일에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옵니다. 방한을 하는데요. 그때 윤 대통령이 만난다고 하니까 여기서 뭔가 좀 풀릴 만한 매듭이 풀릴 만한 일이 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참 부정적인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이제 막 이렇게 뒷북이죠. 네. 정말로 그 그래서 뭐 펠로시의 복수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펠로시의 복수다. 네. 나를 안 만나죠? 아하. 돌아가서 그러면 네. 법안 보란 듯이 통과시켜주고 하원 의장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여러 가지 그 뭐 이번에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항상 얘기하는 게 경제, 네. 경제 외교, 사실상의 뭐 그 경제도 또 하나였던 뭐 안보다 안보. 경제 안보 얘기. 그렇죠. 그 얼마나 강조를 했습니까? 그런데 정작 만나서 정작 풀어야 될 얘기는 못 풀고. 그리고 그때 뭐 그
미 재무장관도 왔었잖아요. 네. 미 재무장관 만났을 때도 그때 얘기한 게 뭐였어요? 막 그때 한국과 미국의 그 통화 수합 그걸 해야 된다고 막 주장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재무장관 콧방귀도 안 뀌고 그렇네요. 그 통화 수합만 제대로 그 얘기만 됐더라도 지금 환율이 이 정도까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 현재와 같은 이 그 지금 물가 상황 그리고 환율 상황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금리에 관련된 상황 그리고 네.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위기 상황을 이게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음. 지금 갖고 있는 외환 보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순식간에 그 돈 빠져나간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미 재무장관 왔을 때도 대통령실에서 얘기한 거예요. 대놓고 미국 통화 수합 부분을 갖다가 논의하겠다고. 네. 근데 그건 우리 얘기지 미국에서는 전혀 아. 통화 수합 관련된 한국과의 어떠한 얘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았다고 또 미국 쪽에서 그걸 발표를 해요. 그러면 완전 바보가 된 거죠 우리나라가. 참. 네. 좀 답답한데요. 그러면 과연 지금 이 고환율, 킹달러 이런 상황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뭐 어떻게 좀 나오고 있나요? 대책이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나요? 보니까 추경호 부총리나 뭐 몇몇 이 정부에서 정부 관료들은 이른바 구두성 개입이라고 할까요? 이런 얘기 좀 하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어제도 추경호 장관이 그 방송기자 클럽 그 토론에 나와가지고 네. 그 환율 문제를 물어봤어요 기자들 그 나와서.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그런 환율 문제에 대해서 정책 당국 특히 이제 뭐 정부 당국이라고 하는 그 경제부총리나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이나 외환 당국이라고 하는 네. 한국은행의 어떤 외환 쪽 그 조사 뭐 외환 담당 이런 국장 그 고위급 인사들 언급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네. 할 수 없. 그게 곧바로 이제 시장에 미치고 그 자체 언급 자체가 구체적인 언급 자체가 하나의 그 정부의 어떤 개입이라고 정확히 얘기 못 하게 돼 있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그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 현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는 자체가 사실상의 구두 개입이라고 판단이 돼서 네. 그 자체로만 보면 지금 현재 지금 고환율 달러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돈을 쓰고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게 그 개입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 실질적인 대책이 별로 없는 거죠. 없다. 대응이 없고 지금 나와 대책이 없는 건가요? 나와 있는 무대책? 대책도 일단 지켜보자. 네. 뭐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것도 각자 도생을 해야 되는 그냥 그런 상황인가요? 대외 여건이 풀릴 때까지 좀 지켜보자. 그래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국민들은 이 상황에서 뭐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부의 이제 무대책 이런 국면을 좀 보고 있는데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나마 이제 뭐 원자재나 이런 수입 물가 관련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뭐 어떤 세금이나 관세나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좀 깎고 네. 그다음에 그럼 수입 물가가 너무 폭등하는 걸 좀 쉽게 말하면 완전히 막을 수는 없죠.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그걸 갖다가 좀 유지 내지는 더 이상 오르지 않게끔 어차피 그 세금을 들어가서 그렇죠. 그 예, 세금을 재정. 지원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그 세금 부분을 좀 더 최대한 국민들한테 좀 부담이 정각 안 되게.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제 개편안이나 정부 예산을 보면 네. 그런 부분도 과연 제대로 갖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뭐 재정 지출 구조조정한다 하잖아요. 네. 돈을 재정을 더 그렇죠. 긴축을 예, 한다는 거잖아요. 긴축해서 그렇게 되면 한다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재정에 대한 어떤 투입이나 어떤 부분도 크게 효과가 없을 것이고 결국은 쓸 돈이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다른 나라 국가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하거든요. 이 정도까지는. 예를 들어 독일이나 아니면 뭐 영국이나 아니면 심지어 일본조차도 네. 오히려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재정을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어떤 그런 물가를 일단은 최대한 어떤 그 중요한 어떤 뭐 네. 수입의 어떤 원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으로 재정이나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기업이나 아니면 가게나 그런 중소기업들 뭐 특히 수입에 많이 그 원자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한테 어떤 세제 혜택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네. 운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하. 아직 지금 현재 전반 대책이나 내용들은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장 물가 안정 이 얘기도 우리가 뭐 중요하게 해야겠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또 시청자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네. 이러다 IMF 또 오는 거 아니야? 경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하실 것 지난번에 같아요.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미 일부 뭐 그 경제 애널리스트나 네. 그다음에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준비해야 된다. 음. 정말로 제2의 IMF까지 뭐 가정을 하고 원래 네. 항상 뭐 비상 계획 뭐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정을 해서 네. 어떤 뭐 비상 뭐 플랜 같은 거 있잖아요. 플랜 B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정부 당국이나 당국자라면 아마 갖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런데 당연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번에 뭐 미국의 뭐 IRA 법 대응하는 뭐 어떤 그런 방법이나 어떤 과정을 보면 정말 제대로 준비하고 있을까? 아이, 그냥 좀 그래서 지금 걱정이네요. 시장에서의 네. 반응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안 말씀도 해주셨지만 지역 상품권, 지역상 상품권 이 부분 국고 지원 이런 걸 빵원으로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물론 어려운 부분들 이제 많이 도움을 준다라고 복지 예산 늘린다고 하지만 복지 예산 늘어가는 그 퍼센테이지도 생각보다 적고 하기 때문에 네. 과연 이 경제 위기라고 불려지는 그런 우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 파고를 넘을 수가 있을지 걱정이 된다. 맞습니다. 듭니다.